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T맵인데요. 이번 시간은 T맵의 새로운 기능들과 편리한 사용을 도와주는 T맵의 필수 기능들, 그리고 설치 방법부터 실제 운행 방법과 부가 기능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T맵을 제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T맵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맵만 입력하시고 바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맵 실행하겠습니다. T맵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입력창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목적지를 음성으로 입력합니다. 서수원 이마트.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2번. 이마트 서수원점 정문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 간단하게 입력해서 주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상단 우측에 보시면 레코드 표시가 빨갛게 나오게 되죠. 지금 주행하는 것이 블랙박스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 중에 경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리아, 경로 추가해 주세요. 경유할 장소의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롯데마트.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롯데마트 천천점으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11시 57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경유지를 취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아리아, 경유지 취소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경유지가 취소가 되겠죠. 자, T맵은 상단, 중앙, 좌측에 각각 여러가지 교통에 관련된 내용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상단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또는 터널 진입을 할 때 몇 미터 앞에서 해야 되는지 표시를 보여주게 되고요. 중앙에 크게 깜빡이면서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는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좌측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또 똑같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주행 중에도 언제든지 좌측에 있는 전체 경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전체 경로를 보여주게 되고요. 다시 현 위치로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앞 22m 앞에서 좌회전인데요. 그 바로 아래 보시면 22m 좌회전 후에 275m 앞에서 다시 우회전하라고 나오죠. 순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회전입니다.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차로를 몇 차로를 이용을 하는지도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4차로에 우회전하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지금 운행하는 경로 표시가 파란 선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파란 선을 터치하시게 되면 교통 상황을 보여주게 되죠. 지금 노란색이죠. 정체 상태가 되겠고요. 정체가 지나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초록색 원활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화면상에 있는 경로를 터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지금 102m, 99m 앞에서 우회전인데요. 그 다음 833m 앞에서 터널 옆으로 주행하라고 하죠. 정오입니다. 자, 지금 시간도 얘기해 주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270m 앞 좌회전입니다. 3,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이렇게 차로 설명도 나오고요. 중앙 부분에 터널 옆으로 주행하라고 잠시 후 표시가 나오죠.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27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전체 경로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 경로가 나오게 되고요. 자, 확대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CCTV가 보이게 되죠. 도착지 교통 상황이 어떤지 CCTV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군사거리라고 나오네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곳의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도착지의 교통 상황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X 버튼 눌러서 닫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남은 거리와 도착 시간을 터치하시게 되면 남은 시간을 보여주게 돼요. 다시 터치하면 그러면 다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운행 중에도 언제든지 아리아를 호출해서 전화를 건대든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죠. 음악을 한번 틀어달라고 해볼까요? 아리아, 음악 틀어주세요. 누구 설정에서 플로에 로그인해주세요. 지금은 1분만 들려드릴게요. 아리아, 음악 꺼주세요. 자,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좌측에 보시면 신호등 표시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신호등이 있다는 표시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앞쪽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또는 터널 진입 등의 표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현재 블랙박스로 촬영하는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블랙박스 녹화 상황이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을 전부 확인하면서 갈 수 있고요. 자, 지금 경로에 신호등 표시가 또 하나 나왔네요. 이 T맵은 이렇게 신호등 표시를 곳곳에 표시를 해줘서 이런 부분이 편리합니다. 미리 신호등에 대비를 할 수가 있죠.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자, 이렇게 T맵을 이용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T맵을 이용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맵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T맵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T맵을 실행하면 나오는 처음 화면만 보셔도 대리운전, 킥보드, 전기차 충전, 주차, 렌터카까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 길 안내 장소라고 나오는 것은 제가 집으로 등록해 놓은 곳과 회사로 등록해 놓은 곳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집으로 등록해 놓은 곳은 5분이 걸리고 회사로 등록해 놓은 곳은 49분이 걸리는 거죠. 처음에 T맵을 실행하게 되면 등록해 놓은 집과 회사 그리고 이전에 운행했던 곳들이 여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실 때는 예전에 갔던 곳 또는 집이나 회사 이렇게 운행을 제일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제 갔던 곳이라든지 저번 주에 갔던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여기에 다 표시되니까 바로 터치해서 이동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볼까요? 자, 이게 내비게이션의 처음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T맵의 지도 정보가 제일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 지도도 이 T맵에서 GIS 정보를 제공해요. 그 다음 수입차의 내비게이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지도 정보도 전부 이 T맵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도 정보가 좀 정확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성 인식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다른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음성 인식 부분은 T맵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도의 기능부터 보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으로 터치해서 이렇게 지도를 움직였다가 좌측 하단에 있는 타겟 표시 누르면 바로 내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시면 사각형이 겹쳐 있는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일반 지도와 항공 지도 두 가지가 나오죠. 지도 앱에서 항공 지도를 표시하는 것도 이 T맵이 제일 처음 했어요. 자, 그런 점에서 T맵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자, 항공 지도 누르시면 확인합니다. 항공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일반 지도 누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가 나오게 되죠. 보통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때는 항공 지도보다는 일반 지도 쓰는 게 훨씬 좀 편하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지도 정보를 보시면 교통 정보가 나오게 되죠. 이 교통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 터치합니다. 그러면 없어지죠.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축소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변에 교통 정보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도로에 이렇게 컬러들이 다 다르게 나오죠. 이것은 어느 내비게이션이나 동일하죠. 초록은 원활이고 주황색은 지체되는 곳, 빨간색은 정체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보시면 CCTV가 있죠.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CCTV가 하나 있네요.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CCTV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요즘은 어떤 내비게이션이든 이 CCTV를 전부 제공을 하고 있죠. 좀 더 축소하게 되면 다양한 곳들의 CCTV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터치를 해보시면 북수원 영동고속도로죠. 여기도 CCTV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전 CCTV나 다음 CCTV로 넘길 수 있는 화살표가 나오는 내비게이션도 있는데 이 T맵의 경우는 그런 건 안 되고요. 해당 CCTV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측 상단 X를 누르면 닫히겠죠. 여기서 다시 또 원하는 CCTV 터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점이 좀 불편한 점이 되겠어요. 자, X로 닫습니다. 자, 다시 우측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지도 정보 다시 볼 수 있죠. 여기서 CCTV는 꺼두고요. 교통량 정보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통제 구역들이 표시가 되죠. 자, 교통 상황에 따라서 통제되는 구역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통제를 하는지 해당 구역을 터치합니다. 서울 지역에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진행 방향, 대한문에서 광명문, 전면 통제, 매주 평일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지금 통제되는 구역이에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명동길 주말 차 없는 거리, 여기도 매일 10시에서 23시 전면 통제고요. 자, 여기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제 구역들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통제되는 지역들은 한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죠. 잘못 진입해서 낭패 보는 일은 없겠죠. 자, 이렇게 기본 지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좌측 상단에 있는 나침반을 누르시게 되면 정북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정북 방향인 거죠. 자, 제가 지도를 손가락 2개로 터치해서 이렇게 빙글 돌리더라도 여기는 나침반 버튼만 누르시면 언제든지 정북 방향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도 움직이는 방법인데요. 손가락 하나를 터치하면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2개를 터치해서 돌리면 지도를 돌리고요. 손가락 2개로 터치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밉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지도가 눕게 되죠. 그 다음에 움직이면 3D로 볼 수 있고요. 자, 2개로 터치하는 동시에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평면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리한 대로 보시면 좋겠죠. 저는 주로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2D 상태로 많이 봐요.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되겠죠. 자, 상단 어디로 갈까요? 입력창 부분에 터치한 다음 여기에 내가 원하는 곳을 직접 입력을 하거나 내가 기존에 갔던 곳을 하단에 있는 곳에서 터치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장소, 주소, 전화번호를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 검색이 있죠. 주소를 일일이 하나씩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서울 누르시고 강남구 누르시고 강남대로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상세 주소까지 입력해서 찾아갈 수가 있고요. 지도 정보를 누르시면 지도가 나오죠. 이 지도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터치해서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을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광명시청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아래쪽에 광명시청이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바로 도착지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분들은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펜을 이용할 수 있죠. 펜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들은 이 입력창에 터치하시면 펜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구부러진 표시가 나오죠. 여기에 글씨를 그냥 쓰시면 돼요. 해볼까요? 서울시청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바로 서울시청 나오죠. 이런 게 간편한 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 T맵의 최고의 장점인 음성 인식 명령이죠. 입력창 우측에 보면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직접 음성으로 명령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콜을 하면 되죠. 자, T맵에서는 음성으로 호출을 할 때 어떤 것으로 호출하죠? 아리아죠. 네, 아리아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광화문으로 가주세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2번째. 광화문 주차장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손가락 2개로 축소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경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경로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방지턱이 있다고 또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중앙에 33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오게 되죠.
이때 전체 경로를 보기 위해서 손가락 2개로 축소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좌측에 있는 이 전체 경로 표시 있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전체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거리, 어디로 가는지 표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손가락 2개로 터치해서 내리면 평면이 되고요. 손가락 2개로 터치해서 바로 올리면 이렇게 입체로 나오게 되죠. 이게 오히려 불편하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 좋은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움직여서 전체 경로를 보던 중에 이런 쪽은 좀 막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좀 막히죠. 자, 여기에 지금 교통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우측에 있는 사각형 겹친 모양을 또 누르면 되는데 잠시 기다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죠. 자, 이때는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조금만 움직이세요. 그럼 바로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서 CCTV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터치하시고요. 다시 현 위치로 가시면 이제 CCTV가 중앙에 있는 곳들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막히는 곳을 한번 볼까요? 이 지역은 지금 막히는 것 같죠? 눌러볼게요. 청사 IC인데요. 여기는 좀 막히죠. 이 위쪽도 조금 막히고 아래쪽도 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과천대로인데요. 자, 여기 수원 안양 방향은 원활한 반면 사당 양재 방면이 지금 막힌다고 나옵니다. 차가 많이 막히고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좀 더 줄여서 이번에는 빨간색 표시를 볼까요? 여기도 굉장히 막히는데 양재 IC죠. 양재 IC는 항상 막히죠. 엄청나게 막히죠. 자, 이제 여기를 뚫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리 진행하는 경로 중간에 교통 상황들을 이렇게 CCTV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정 안 되겠다 하실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 경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막히는 곳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다시 현 위치로 들어가서 하단 오른쪽 끝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다른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최소 시간 무료도로 최단 거리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 중에 바꾸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아예 안내 종료를 합니다. 안내 종료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광화문 주차장으로 다시 하신 다음에 다른 대안도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T맵 추천이 1시간 10분이죠. 근데 최소 시간이 1시간 5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편한 길 우선 1시간 5분.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시간 5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왜 T맵은 1시간 10분 경로를 추천했을까요? 자, 이 1시간 5분은 통행료를 내야 되죠. 거리도 더 짧은 반면 통행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T맵 추천은 시간과 금액을 타협해서 추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추천 경로로 이동하지 마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통행료를 좀 더 내더라도 더 빠른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를 확인하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로 해볼게요. 최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안내 누릅니다. 최소 시간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전체 경로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소 시간 경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중간에 막히는 곳의 교통 상황은 어떤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보시면 막히는 곳은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서울 지역으로 진입하려면 동일한 곳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 대신 여기는 반포대교를 건너네요. 네, 반포대교죠. 자, 반포대교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막히네요. 자, 막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되겠죠. 자, 운행을 하게 되는데 잠깐 다른 곳에 들려야 되겠어요. 자, 이럴 때 T맵이 굉장히 편리해요. 다른 지도 앱들은 다 손으로 터치해야 되는데 이 T맵은 음성으로 다 가능합니다. 아리야, 경로 추가해 주세요. 경유할 장소의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강남역 사거리.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강남역 사거리 교차로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12시 20분입니다. 자, 경유지 추가했죠? 자, 전체 경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경유지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T맵은 이 음성 인식 기능 하나는 최고입니다. 제가 다른 내비게이션 앱들 써봐도 이렇게 완벽하게 음성 인식되고 전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는 T맵이 유일해요.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도 이런 음성 인식을 지원을 하지만 카카오 맵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맵인데 T맵 같이 중간에 경로를 추가해 달라든지 도착지에 주차장을 찾아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상세히 음성으로 명령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이 T맵이 유일한 것 같아요. 물론 각 지도 앱마다 장점이 있죠. 이 T맵은 음성 인식은 아주 특화가 돼 있어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아리야, 경유지 취소해 주세요. 경유지를 삭제했습니다. 광화문 주차장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12시 49분입니다. 자, 경유지 추가가 되죠. 예, 이것도 T맵이 유일합니다. 자, 그 다음은 도착지가 바뀌었어요. 이럴 때 도착지 변경은 되지가 않고요. 도착지를 취소하고 다시 경로를 안내를 받거나 또는 아예 다른 곳을 안내를 받아서 그곳을 도착지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아리야, 도착지 근처에 주유소 알려주세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GS 경복궁 주유소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12시 48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유지로 들어가서 그곳을 먼저 안내를 하겠죠. 취소하는 게 복잡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예 취소를 해볼까요? 아리야, 길 안내 취소해 주세요. 안내를 종료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안내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근처에 어떤 곳을 지정을 한 다음 그곳에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 명동성당 근처에 주차장 알려주세요.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네 번째. 가톨릭회관 주차장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게 정말 편하죠? 웬만한 음성 명령은 전부 인식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좀 멀리 잡아봤어요. 해운대까지 지금 잡았는데요. 자, 이때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야 되는데 휴게소까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리야, 휴게소까지 얼마나 남았죠? 다음 오산 휴게소까지 거리는 23km이고 25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정말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운행을 할 때도 아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쉽고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을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부산까지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도로 상황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야, 지금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교통 흐름이 좋은 편이에요. 여기서 5km까지 9분, 그 다음 5km는 3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음성 인식 기능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 아리아의 기능은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됩니다. 전화도 걸 수 있고요. 문자도 보내고 음악도 틀고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아리야, 전화 걸어주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IB96. IB96에게 전화를 걸게요. 자, 이렇게 전화도 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도 보내볼까요? 아리야, 문자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문자를 보낼까요? IB96. IB96에게 보낼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T맵 강좌를 녹음 중입니다.
IB96에게 지금은 팀앱 강좌를 녹음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려면 문자 전송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용 수정. IB96에게 보낼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팀앱 강좌를 수정 중입니다. IB96에게 팀앱 강좌를 수정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려면 문자 전송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취소. 문자 전송을 취소했어요. 자,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볼륨도 조절이 가능하죠. 아리야, 볼륨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 미디어 볼륨과 기란된 볼륨을 따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눌러도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 휴대폰 미디어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기란내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음성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운행을 하는 도중에 보면 경로가 약간 다르게 나온다든지 팀앱이 약간 멍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버벅인다고 하죠. 우회전 하라고 그랬다가 좌회전 하라고 그랬다가 길찾기를 새로 한다고 했다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좌측 하단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아예 새로운 교통 정보를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한번 내려받은 데이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경로가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최적의 경로로 안내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팀앱의 다양한 부각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팀앱 인기, 주유소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나오죠. 팀앱 인기 누르시면 지금 현재 내 위치 주변에 팀앱을 이용해서 이동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장소들을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팔당냉면 수원정자점이라고 있죠. 이곳은 팀앱을 이용을 해서 이동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아래도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 맛집이라든지 좋은 장소들을 여기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순서는 거리순으로 나오게 되죠. 우측에 보시면 거리순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가까운 순서대로 장소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누르면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주유소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 주유비도 옆에 표시가 되죠. 이걸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리순위 기준이에요. 그 다음 주차장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게 되면 홈이 있고요. 대리운전 T지금 운전 점수라고 나오죠. 자, 대리운전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내 위치에서 대리운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용 요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대리기사 호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지금인데요. 이 T지금도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내 위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곳들을 찾아줘요. T지금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위치와 시간을 기준으로 이 T맵을 이용을 해서 목적지를 지정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장소에 주차가 가능한지도 옆에 나오게 되죠. 자,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요. 자, 만약에 해당 지역으로 10대가 이동 중이라고 한다면 이 옆에 대수도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전 점수가 있는데요. 이 운전 점수가 쌓이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에서 10%까지 할인이 되는데요. 주로 10% 정도 할인이 됩니다. 이 운전 점수를 보험 가입을 할 때 제출을 하시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 지금 점수가 0점으로 나오는데요. 운행을 하게 되면 점수와 6개월간 달린 거리를 기준으로 내 점수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대리운전, 킥보드, 전기차 충전, 주차, 렌터카도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자주 찾는 곳들은 여기에 등록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즐겨찾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곳을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 주차장을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광화문 주차장이 추가가 되고요. 자,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에 광화문 주차장이 지금 하나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미리 자주 가는 곳들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일일이 검색할 필요 없이 처음에 T맵을 실행하고 아래 부분을 위로 올린 다음
바로 선택해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렌터카가 있는데요. 이 렌터카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렌터카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렌터카를 들어가면 약관 동의하라고 하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단기 렌트, 해외 렌트, 월 렌트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갈 거예요. 그러면 제주국제공항에서 시간과 날짜를 지정을 하고요. 보험이라든지 대여 조건이라든지 차량 검색까지 해서 바로 렌트카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해외 렌트도 가능하죠. 해외 렌트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지역의 렌터카도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도 검색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해외에서도 렌터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위에 보시면 유럽 33개국의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때 데이터 요금은 지불이 되죠. 그것은 어떤 내비게이션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차량에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통신사를 SK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요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통신사와 상관없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하죠. 자, 그게 바로 지도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우측 하단에 전체 버튼 누르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 있죠?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지도 사용이라고 있어요. 이 다운로드 지도 사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대신 데이터 통신을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똑같이 데이터 비용이 부과가 되겠죠. 지도 데이터는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데이터 비용 부과되지 않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동을 할 때나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 다운로드 받은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용하게 되니까 데이터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설정해 보시면 지도의 글씨 크기라든지 야간 지도 사용이라든지 고속도로의 전광판의 교통 정보라든지 실시간 경로 탐색, 다른 앱 위에 방향 표지판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체크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기본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박스 기능을 제공을 하죠. 스마트폰 뒷면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블랙박스로 녹화할 수도 있겠죠. 자, 사용 안 함으로 돼 있는데요. 사용함으로 바꾸게 되면 블랙박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자동차 앞쪽에 거치를 하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뒷면 카메라로 앞쪽을 블랙박스로 녹화할 수가 있죠. 자, 블랙박스 사용하기 체크해 볼게요. 자, 카메라 접근 고용도 허용해야겠죠? 자, 지금은 폴더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니까 새 폴더 만들게 하고요. 폴더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팀앱으로 폴더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팀앱에서 이 파일의 액세스 허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말소리도 전부 녹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인공지능 누구를 사용할 때는 블랙박스 음성 녹음을 할 수 없다고 나오죠. 자, 이거는 내가 음성으로 명령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녹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녹화 품질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1280, 720 고화질까지 녹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광화문 주차장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블랙박스로 녹화가 되죠. 운행을 취소하도록 할게요. 자, 안내 종료했죠? 자, 그 다음 블랙박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상시 녹화 영상이라고 하나 나오네요.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녹화가 바로 돼 있죠. 자,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앱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활용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팀앱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잘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기능만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